풀어보니까 아름다울 미, 어미 모, 지극할 지, 행복할 때 그 복복. 그래서 미모지복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모지복. 최근 아카데미를 정착을 시켜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난다 아카데미를 확실하게 기억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모색들을 하다가 아난다 아카데미의 그 키워드를 사자성어로 만들어 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름다운 엄마의 지극한 기쁨, 미모지복이 된 거예요. 아난다가 지극한 기쁨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엄마의 지극한 기쁨을 여정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은 거죠. 이 얘기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귀에 쏙 들어오는 뭔가가 순식간에 확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기적은 기대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떠오르는 만큼, 제가 가능한 만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현장의 정체성을 구체화시켜 가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인트로가 엄청 길었네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지려는 엄마가 본인만의 지극한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아난다 아카데미의 핵심 컨텐츠예요. 그런데 이거 엄청 뜬금없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주제를 키워드로 삼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테고요. 엄마이자 인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도움을 받았던 책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책으로는 제가 두 책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과 여신들이라는 책 두 권이에요. 이 두 권의 공통점은 둘 다 저자가 조셉 캠벨, 혹은 조지프 캠벨이라는 신화학자의 책이에요. 어떻게 같은 사람의 책 두 권이 이 10년도 넘는 이 여정을 소개하는 첫 번째 책이 될 수 있었는지는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두 책 중에 여신들이라는 책을 먼저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엄마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부터 소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이 책의 저자인 그 조지프 캠벨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조지프 캠벨,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교 신화학자. 어린 시절부터 신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책을 읽으면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된 토템 기둥에 매료되면서 평생의 신화 탐구를 시작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중세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파리 대학교, 뮌헨 대학교에서 중세 프랑스어와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다. 1934년부터 세라 로란스 대학 문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그 시기에 대중강연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저서로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신화와 함께하는 삶, 신화의 힘, 신의 가면, 야생 수거위의 비행 외에 다수가 있다. 1987년에 세상을 떠났고 생애 막바지에 제작되어 사후인 1988년에 방영된 미국 PBS 방송국의 대담 프로그램 신화의 힘을 통해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다. 이 방송에서 그는 유명 방송인 빌 모이어스와의 대담을 통해 신화가 현대에 지니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대담집은 지금까지도 신화에 관한 최고의 개론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후 아내인 지인이 조지프 캠벨 재단을 설립하고 캠벨의 유고 및 대담, 강의록 등을 정리 출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조세 캠벨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소위 포스트 캠벨리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캠벨주의자들 중에 한 사람인 사프란 로시라는 분이 조셉 캠벨의 강의 내용을 이제 발췌하고 편집해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프란 로시가 책의 맨 처음에 이 책의 메이킹 스토리를 나눠준 내용과 위대한 여신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 붙은 서문, 그리고 조셉 캠벨이 이 여신들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 나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마리아 김 부티예네의 여신의 언어의 머릿말이 소개되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사프란 로시의 시작하기 전에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영생불멸이라는 여성의 본성은 우리를 끌어당긴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이 책의 귀중한 실마리입니다. 1972년부터 1986년 사이에 캠벨은 여신들을 주제로 삼아 20회 이상 강의하고 연구 모임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여신들의 형상, 역할, 상징, 여성의 신성 등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드네의 실에 의지하여 미로를 벗어났던 테세우스처럼 문화와 시간이라는 미로 속에서 여신들의 변화된 형상을 붙잡고 그것들을 뒤따랐습니다. 이 책에서 캠벨은 위대한 여신 하나가 어떻게 신화적 상징성을 지닌 여러 여신들로 형상을 바꾸며 번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고고학자 마리아 김 부티예네의 연구 신석기의 구유럽에 나오는 여성의 신성이 수메르와 이집트의 신화로 흘러들어가는 과정,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거쳐 그리스 엘레우시스 신비제레, 그리고 중세시대 아서왕 전설과 신플라톤주의 르네상스로 흘러간 과정을 탐구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캠벨이 진정으로 특정한 주제들에 몰두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몇 주제들은 다른 글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지곤 했습니다. 캠벨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 하나는 지난 2000년에 걸쳐 가부장적 유일신 전승이 그토록 몰아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끝내 살아남은 여신의 전형적 상징적인 힘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캠벨이 위대한 여신들의 본질과 형상들을 탐색하고자 의거했던 이야기 구조를 가장 분명하게 직접 귀로 듣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런 강연들은 상징과 신화, 여신에게 내재한 원형에 관한 주제를 조사한 것으로 캠벨에게 있어 여신들에 관한 핵심 주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불멸을 거쳐 축적된 내재적인 신비들로 입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삶과 죽음의 변환, 모든 생명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에 대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이 책의 토대가 된 여신들에 대한 강연은 캠벨이 쓴 세계 신화의 역사 지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캠벨은 자신의 저서들에서 다양한 신화와 신성한 전승의 인종적, 문화적 날씨들을 특수한 문화적 표현 안에서 영혼의 보편적, 원형적 뿌리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직물로 짜내려고 힘썼습니다. 캠벨은 연구 기간 동안 마리아 김 부티예네가 쓴 구유럽 신석기 세대의 위대한 여신들이라는 뛰어나고 선구적인 연구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부티예네의 글을 읽으며 캠벨은 위대한 여신들이란 가장 초기 세계에 대한 신화적 개념의 핵심 형태이며 또한 그녀가 괴갈에 밝힌 힘들이 후대 신화와 신성하고 전통적인 여신들 안에서 자신이 본 형태들의 뿌리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캠벨의 세계 신화의 역사 지도의 서론 부분에서 구석기 시대의 여신들은 경계 지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캠벨은 신화적 상상력의 발전과 표현이라는 영역에서 김 부티예네의 저술을 개념화합니다. 또한 위대한 여신들과 가장 오래된 신화와 문화의 뿌리들에 대한 김 부티예네의 심오한 통찰력과 놀라운 연구 성과를 더 폭넓고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인간 상상력의 이야기로 짜내고 있습니다. 캠벨이 30여 년 이상 이 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한 결과 여신 신화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캠벨이 오직 영웅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여신과 여신 신화 또는 여신 이야기와 연관지어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반 여성들의 문제와 관심사에는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세간의 여러 비판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을 가능케 한 20세기 중엽의 대화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하는 점에서 깊게 논의되었던 여러 요소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강연들은 신화에서 여성의 독특한 형태에 대한 캠벨의 감수성과 그 감수성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캠벨은 출산이라는 여성의 숨겨진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여성의 영혼의 중요성과 신화적 창조적 형태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 시대의 도전과 선물로 생각하며 그 여정의 형성과 미래를 전망하면서 여성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상하면서 나는 캠벨이 강연에서 보여준 것처럼 역사적 서술 방식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에는 캠벨이 이용했던 많은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캠벨의 다른 책들에서 이미 사용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여신들의 형상과 신화들이 캠벨의 전체 작업 가운데서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입증합니다. 나는 이 글에 제시된 자료들을 캠벨과 마찬가지로 제인 앨런 해리슨, 마리아 김 부티엔의 칼 케르니 등의 연구 결과에 의지해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980년대 초반을 넘어 지속되고 있는 연구 방식과 캠벨의 여신 전승을 보다 큰 신화체계로 통합시키려는 작업 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조셉 캠벨과 마리아 김 부티에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기리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으로부터 영감과 도전 정신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캠벨 재단의 이사장 R. 월터가 없었다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캠벨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인리 짐머의 유고를 만난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도 이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R. 월터에게 감사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그녀들의 이름과 운충으로 우리를 매료시킨 여신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13년 5월 24일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사프란 로시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지프 캠벨이 직접 쓴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된 프롤로그를 함께 읽어볼게요. 서문, 위대한 여신들에 대하여. 오늘날 여성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은 본질적으로 과거 오직 남성만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 여성들이 밀고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남성만을 위한 그 세계에는 여성의 신화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오직 남성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기 본연의 본성을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 자체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약 400만 년에 걸쳐 여성이 남성과 맺은 놀라운 관계는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맞서는 관계가 아니라 시련을 공유하며 삶을 지속시키고 도와주는 협력자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출산과 양육이고 남성의 역할은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이 역할은 모두 생물학적이거나 심리적 원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남성이 진공 청소기를 발명한 결과 여성은 분명 전통적인 가사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개인성 추구, 성취, 자아실현이라는 과거 여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글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만의 경력을 추구하면서 여성들은 낡은 생물학적 역할을 내던지고 독자적인 인격으로 꾸준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영혼은 여전히 생물학적 역할에 묶여 있어요. 끔찍한 행동에 앞서 이제 내가 여자가 아니게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은 맥베스 부인의 소름 끼치는 기도는 말로 내뱉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남성들이 장악한 정글 속에 새롭게 나타난 많은 경쟁자들의 깊은 흐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도전, 남성의 방식이 아니라
여성의 방식으로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하기로 결정한 여성들의 모험은 생물학적 원형이나 남성의 모방으로서의 인격체가 아니라 독자적인 개인으로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신화 속에는 독자적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여성을 위한 모델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여성들과 결혼하려는 남성을 위한 모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한 동정심이 아니라 공감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끈기 있게 격려하면서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나는 어느 책에선가 흥미로운 시대에 태어나길이라는 옛 중국의 악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흥미로운 시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모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성들의 정글의 법칙조차 변하는 중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속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휩쓸려 빠져들게 되는 시대이기에 각 개인은 모두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낡은 모델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으며 새로운 모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만들고 그 가운데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도전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곧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선조이며 부지불식간의 미래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을 신화 모델과 그것을 지켜낼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창조의 시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이미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그 맛을 본 새롭고 들뜨게 만드는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